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1년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정말 바짝 올라줘서 끝났으면 참 우리 1주년을 축하해주고 그러는데 시장이 우리 마음대로 되진 않네요. 네, 우리 별로 축하해주지도 않는 건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우리는 너희들을 이겨버리겠어. 나를 네. 좀 잘못 잡은 것 같긴 합니다. 네. 너무- 그리고 우리 청취자, 찐 청취자 김땡땡 분께서 이렇게 아주 멋있는 1주년 기념 케이크를 갖다 주셨어요. 일자. 네.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한번 네. 맛있게 먹죠. 네, 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말씀드리면요. 아쉽게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1.24%씩 동일한 하락률로 떨어졌습니다. 왜 월말 결산해야 되는데 왜 이 모양이야? 그러게요. 말일에 이러니까 조금 그러네요. 속상하네 진짜. 이번 네. 달은 먹은 게 거의 없어요. 조용했습니다. 수익률이. 어제까지만 해도 네. 어제 저희 이제 방어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선전을 해주어서 신나는데 웬일 이랬는데 음. 에휴, 오늘 그런 마음에서 에휴. 네. 네, 아쉽습니다. 오늘 역시 빠지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매수를 했고요. 코스피에서는 1조 2천억 넘게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2,600억 가까이 매수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매도만 했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7천억 매도, 코스닥에서 1,200억 매도, 기관은 코스피에서 5,7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1,200억 매도를 했습니다. 네, 많이 팔았습니다. 네. 네, 뭐 오늘은 참 미국에 있는 빅테크 업체들이 좀 하락의 원흉들 아닌가. 시간외에서 네, 시간외가 지금 나스닥이 한 1.3% 넘게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금리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일단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기대에 네. 많이 못 미치면서 지금 시간 외로는 7.5% 음. 하락을 했고요. 시간 외로 빠지는 것도 뭐 엔비디아, 페이스북, 테슬라 다 1%대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시아 시장도 좀 영향을 받았고 특히 중국은 또 다시 좀 빠지고 있습니다. 홍콩도 2% 넘게 빠지다가 지금은 조금 반등을 했어요. 네, 반등은 어느 정도 했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쭉쭉쭉 세게 밀리면 또 밀릴 건데 음. 난 그럼 또 살라고 네, 계속 살 거야. 네. 원래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근데 어쨌든 빠지다 마네요 오늘. 네, 중국 정부가 시장 달래기에 나서서 반등을 어저께 세게 했잖아요. 음흠. 근데 오늘은 조금 다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네. 유럽 시장도 하락해서 시작합니다. 독일은 0.8%, 영국, 프랑스 0.8, 0.3% 각각 떨어져서 시작을 했고 오히려 유로스탁스 50은 0.3% 오르는 모습은 조금 특이하네요. 네. 네, 오늘 업종 상승률 보면요. 철강 금속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업종이 1.5% 올랐습니다. 네, 이런 장에서도 많이 올랐는데 남선 알루미늄이 4%, 동양철관 4%, KG 동부제철 3.4%, 음흠.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2%, 1%씩 올랐는데요. 엄청나게 올랐네요. 예, 네. 요즘 철강 쪽은 정말 좋은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음흠. 중국이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하기로 했죠. 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수출 진흥금이에요. 네, 수출에 보조금을 이렇게 주는 건데 그거를 안 주면 수출할 유인이 조금 떨어지겠죠. 중국 업체 입장에서. 네. 게다가 이 철강 제품 수출세를 또 부과를 한다라고 음. 합니다. 이것도 이제 뭐 아직 확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철강 업체는 오히려 좋은 이슈입니다. 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이 3분기에 주요 철강 제품에 대해서 10%에서 25%에 해당하는 수출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중국에서 생산한 철강은 자국 내에서 우선적으로 수도로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음흠. 철강업계에서도 8월부터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이종영 연구원은 이제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에 의해서 수출세까지 부과할 경우에는 중국에서 철강 수출량이 감소하고 중국 이외 지역에서 철강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국내 철강업종 주가에는 좀 긍정적이지만 향후 중국과 아시아 철강 사이클이 완전히 디커플링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낙관이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철강업체에겐 호재다라고 언급하면서 오늘 포스코 현대제철도 이 2%, 1% 이런 장에도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의 철강이 세계 절반을 넘습니다. 그래서 남아 도는 거를 뿌리기 시작하면 가격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철강 가격이 아무래도 조금 더 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수출을 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한국 철강 업체들이 한번 꺾였잖아요. 근데 네. 다시 좋게 봐도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 철강만 그런 게 아니고 자꾸 수출 내부적으로 부족한 것들은 수출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음식료 중에서도 수출하지 마라. 지금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아마 내부 단속에 좀 들어간 거 아니야. 아마 생각보다 인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값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올라가지고
아무것도 안 입고 안 쓰고 해서 50년을 벌어갖고 집 한 채 산다면 못 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달래기가 조금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의 일련의 행동들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해석이 되죠. 네. 네. 예. 그래서 뭐 부동산이나 헬스케어 이쪽은 더 인민들의 삶과 좀 직결된 부분이라서 앞으로 중국 정부가 또다시 규제를 내놓는다면 이 분야에서 좀 내놓을 거란 전망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요즘에 계속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표가까지 하향한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유진투자증권이 내년 상반기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을 반영한다라면서 목표가를 10만 5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네. 네, 이승우 리서치 센터장에 따르면 서버를 중심으로 수요가 견조할 것이지만 세트 매출과 반도체 출하 사이의 미스매치와 그리고 내년 상반기 업황에 대한 의구심은 미제로 남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실적은 물론 차고 넘치지만 비전, 전략, 변화 등의 그 무언가는 좀 부족해 보였다. 투자자들이 듣고 싶어했던 무언가에 대한 갈증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여러 증권사들이 많이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아요. 하이투자증권은 내년 실적 전망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소폭 올렸지만 순이익은 43조 7천억에서 42조로 하향하면서 목표가를 9만 4천 원에서 9만 2천 원으로 하향시켰고요. 네.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연구원님은 비대면 수요 둔화 그리고 메모리의 이제 캐펙스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거죠. 여기 상향됐고 멀티플 하락 추세 등은 리스크 요인에 있어서 향후 반도체 호황 지속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뭐 미래에셋증권 김여건 연구원은 이제 메모리의 연간 이익은 상향시키나 최근 메모리 업종 주가 조정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하락을 반영한다. 쉽게 말하면 좀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목표가도 하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목표가를 11만 3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반대 의견도 말씀드리면 신금투의 최도현 연구원은 생산업체들의 재고가 타이트하고 서버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서 방향성은 여전하다. 전방 재고가 소화할 시간이 좀 지나면 고점 논란은 약화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금투의 김경민 연구원님은 상반기에 부진했던 비메모리에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된다. 비메모리 실적은 사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이 PER 멀티플에는 긍정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업체 중에 네. 크레딧 스위스가 28일에 며칠 전이죠. 목표가를 12만 6천 원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이폰 OLED의 핵심 공급 업체이자 메모리 반도체 및 OLED 슈퍼 사이클이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정말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죠. OLED가 슈퍼사이클 오는 건 맞죠. 지금 계속해서 지금 타전되고 있는 뉴스는 뭐냐면 애플의 아이폰 13이 네. 지금 초도 계약 물량이 지금 1억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OLED예요. 그리고 네. 과거보다 500만 대 정도가 더 많아진 상황이고 이런 추세면 연간 기준으로 2억대를 훌쩍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걸 결국은 다 한국 업체들이 다 제공을 할 거예요. 삼성 디스플레이 컴퍼니,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여기 두 군데에서 공급을 하게 될 거라서 OLED 전성 시대가 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OLED의 사용량이 기존에는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가 가장 컸습니다. 무선 사업부라고 부르죠. IM 사업부. 그쪽이 가장 컸는데 이제 뒤집어져요. 앞으로는 애플이 가장 큰 고객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OLED 부서, 즉 삼성 디스플레이한테는 오히려 봄날이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차지하는 비중, 이익 규모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커질 것이냐, 그건 좀 봐야 돼.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쵸. 반도체에 비해서 그렇게 클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는 조금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지금 당장 4, 4분기나 1, 4분기 그 사이가 약간 다운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년 하반기로 봤잖아요. 지금 신규 DDR5. DDR5를 양산. 하반기로 봤기 때문에 1분기가 많이 4분기 1분기 사이가 조금 이쪽이 조금 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나가는 건 나가는데 추가로 나가는 게 잠깐 비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뉴스를 보셔야 되냐면 스트리밍 게임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들린다거나 이러면 곧 좋아지겠구나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 정도의 비수기가 약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확 없어진다? 공동화가 엄청 심하다? 그건 좀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방이 그렇게 크게 뚫리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떨어지긴 할 건데 그때 잘 견디면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되죠. 뭐 세계적인 회사니까 계속 적립식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과하게 많이 떨어져. 그럼 조금 더 담고 뭐 그런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월 시간만 조금 많이 투하하시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은 뭐 계속 좋습니다. 오늘 7월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월 대비 PC용 D램 대표 제품이 이제 DDR4의 8GB 제품인데 이거는 거의 8%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낸드 제품도 뭐 제품별로 4에서 7% 정도 상승을 했고요. 두 달 연속 보합세를 보이다가 디램 가격이 7월 들어서 일제히 오른 거고 디램 가격 추이를 보면은 올해 1월에 한 5% 상승한 이후에 좀 변동이 없다가 2분기 장기 계약 시점인 4월 달에 26% 이상 상승을 했고요. 또 두 달 동안 변동이 없다가 3분기 장기 계약 시점인 이달에 가격이 좀 오른 겁니다. PC하고 노트북 수요 강세가 좀 원인으로 보이는데 다만 트렌드 포스는 4분기까지 PC용 D램의 강한 수요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존의 애초의 전망은 좀 수정을 했습니다. 네. 트렌드 포스는 이달 초부터 PC용 D램 현물 수요가 점차 약해지면서 스팟 가격이 3분기 고정거래 가격보다 10%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언급을 했고요. 4분기에는 PC용 D램 고정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업체가 주로 구매하는 이 서버용 D램 주요 제품의 고정 가격도 7월에는 한 6% 상승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4분기에 추가 인상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언급을 했고요. 상반기에 충분한 재고 확보를 했고 D램 공급 상황도 개선됐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8주간의 재고가 있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들었었죠. 네. 네. 그리고 크래프톤 어제 사실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이제 못 드렸는데 공모가 상단 49만 8천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공모 규모가 4조 3천억입니다. 엄청난 새로 양이에요. 모집하는 금액이죠. 이거는 시가총액 아닙니다. 네. 네. 추가로 주식 발행으로 조달하는 금액이 4조가 넘고요.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은 243대 1을 기록을 했고요. 공모 물량의 25%는 이제 일반 투자자 청약 예정이고 8월 10일에 코스피 상장할 예정입니다. 저 정도면은 시가총액은 엄청나겠네. 네, 그렇죠. 20조 원대죠. 그렇죠. 네. 크래프톤은 이제 공모 자금의 70%를 글로벌 M&A에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조금 놀라웠던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남양유업 소식입니다. 그 한행컴퍼니가 인수를 하겠다 발표를 했었고 네.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남양유업이 자꾸 일정을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행컴퍼니는 그래서 이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오늘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9시에 원래 진행 예정이었던 임시 주주총회에 대주주 일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양측은 오늘 거래 종결을 위해서 15일에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을 소집을 했으나 회장 일가가 당일 입장을 뒤집고 연기를 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남양유업 측에서는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 종결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한행컴퍼니와는 협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주식 양도 시기는 근데 8월 31일까지입니다. 아직은 한 달 정도 기한이 남아 있고 네. 한행컴퍼니 측은 사실 돈이 굉장히 많나 봐요. 벌써 뭐 납입할 준비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데 아직 대주주 일가는 뭔가 준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남양유업 주가가 한 7%대, 우선주도 7% 정도 하락했습니다. 주가 많이 오르니까 갑자기 싸 보이는 거지. 마음이 바뀐 걸까요? 그렇죠. 약간 양 땡땡 같지 않습니까, 이거? 전 이건 양 땡땡. 나는 이런 거 제일 싫어해. 약속해놓고 뒤집는 거. 근데 뭐 아직은 섣부른 판단은 조금 이릅니다. 아직 뭐 아니 법적 이런 얘기, 법적 대응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미 서로 저게 됐어. 안 좋은 거야. 법적 대응 얘기는 제일 막판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정이 이미 다 상한 거야, 뭔가. 이미 뭐 얘기를 했는데 가격 오르니까 아까운 거지. 그럼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럴 거면. 그때는 몰랐겠죠. 주가가 지금 계속 내리막길만 탔으니까. 그러면 니네들이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잡으면 또 주가 계속 내리면 다시 판다 그럴까? 근데 그럼 참나. 한행컴퍼니가 싸게 사는 것도 자산 가치 대비는 싸게 산 거예요. 그러나 그때 가격 대비로는 상당히 높은 가격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예, 시가 대비로는 굉장히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일정 부분 합리적. 그러나 한행컴퍼니 입장도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대비로는 매우 높은 가격 이렇게 그렇죠. 보여줬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가격 좀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진짜 좀
좀 아닌 것 같다. 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의 사적인 의견이고 어떠한 공식적인 채널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네. 근데 뭐 사실 다른 이유가 또 모르는 이유가 있을지 모르니까 네, 아직은 뭐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남양여 측에서 얘기를 한 것도 뭐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아직은 없었고 물론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겠지만 매각을 준비하는데 당사자 간에 뭔가 준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기다려 봐야겠죠. 마음의 준비가 뒤집어진 거지. 마음의 준비가 뒤집어졌어. 가격 보고 나서 눈 보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리 한국의 부자들이 좀 답답합니다. 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난 부자 아니라고 봐요. 돈을 버는 거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부자입니다. 돈을 버는 것까지는 반쪽밖에 안 돼. 돈을 아무리 벌어봐야 뭐 할 건데 그게 너한테만 좋지 뭐 사회에 뭐가 좋아. 근데 돈을 벌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잘 쓰느냐 그거가 부자의 완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지가 몇 년 됐어. 그 유일한 박사님 아직도 얘기하잖아요. 돈을 뭐 꼭 그렇게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뭐 모든 걸 하나도 안 남기고 싹싹 다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돈을 아니 사실 아프리카 갔으면 이렇게 홍원식 회장이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우유 짰으면 이렇게 보통 벌었겠습니까? 응?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사회 시스템이 물론 자기도 열심히 살았겠지. 그냥 된 건 아니에요. 정말 죽을 각오로 열심히 살았겠죠. 죽을 고비도 넘겨가면서 인정. 그런데 그렇다고 그거 나는 죽을 고비를 들여서 돈을 벌었으니까 다 인정해줘야 돼. 웃기는 소리지 이건. 양아치야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큰일 났네요. 나 또 불려가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은데요. 이거 사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개인 유튜브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네, 이건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나 이런 거하고 전혀 일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래서 나이 먹고도 큰일이다. 응? 진짜 참겠습니다. 더워. 네. 그리고 지금 쌍용차 인수전이 지금 인수를 하겠다라는 회사가 하나둘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SM그룹이 뛰어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SM그룹이 왜 쌍용차를 인수하지? 라고 했는데 그 SM그룹이 아니었죠. 네. 예, 삼라 마이다스 그룹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분명히 보도만 보고 착각을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로 SM그룹 이렇게만 쓰니까 언론 딱 그 기사만 보면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 삼라그룹인데요. 삼라그룹은 쌍용차 매각 주관사의 인수 의향서 LOI라고 하죠. 요거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자동차 부품 계열사 여러 개 갖고 있는데 이것과 함께 쌍용차를 인수를 해서 전기차 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인수 후보로 많이 거론이 됐었던 에디슨 모터스와 전기 스쿠터 업체인 케이퍼 모터스는 이미 LOI를 제출을 한 상황이고요. 네. 업계에서는 쌍용차 인수 자금을 한 8천억에서 1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 공익 채권이 한 4천억 이상, 4천억 정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공익 채권은 이미 뭐 인수하고 상관없이 갚아야 될 채권이기 때문에 이만큼 인수 가격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9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에 11월에는 인수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대북주 굉장히 좋잖아요. 남북경합주. 네. 오늘도 약간의 뭐 호재성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도 소폭 올랐는데요. 민주당에서 광복절 직후에 종전선언 결의안을 국회 통과 추진한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작년 6월에 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의원 등 174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고요. 네. 야당에서는 물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과가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뭐 어쨌든 오늘 아난티,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등등 한 4에서 2%씩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인구가 늘어났으면 좋겠고 걸어서 자전거 타고 유럽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북한을 통해서 육로로. 아니, 굳이 북한을 통하지 않더라도 육로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로로 가려면.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 바람이 있고 한번 저는 북한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없으시죠? 저는 북한 코앞까지는 가본 적 있습니다. 고성? 판문점? 아니요. 저는 중국을 통해서 저 위쪽에. 위쪽으로 가봤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는 직접 육로로 가봤습니다. 오 진짜요? 네, 가봤습니다. 벌써 그렇게 오래된 얘기군요. 근데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전부 민둥산이야. 다 잘라 먹었대. 추워가지고. 그렇죠. 네,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키가 하나씩 작아, 하나씩. 키가 하나씩 작고, 머리 하나씩 작고, 자존심 굉장히 세요. 제가 한번 북한 사람 놀렸었거든요. 네. 계속 따라오면서 뭐라 그러더라 나한테.
그거 진짜 위험한 행동 아닌가요? 북한 가서 북한 사람 놀리거나 뭐 체제에 대한 발언하면 거의 뭐 감금될 수도 있잖아요. 뭐 또라이가 한국에서만 또라이겠습니까? 상당히 위험한데요. 아니 뭐 나는 사실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 뭐라고 놀렸어요? 아 왜 이렇게 동무는 왜 이렇게 맨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내가 딱 그랬지. 아, 힘이 없냐고. 산에 올라가는데 헐떡거리더라고. 그래서 아니 나야 뭐 저기 오랜만에 산 타니까 힘든데 당신은 맨날 여기 일하는 사람인데 여기 왜 이렇게 헐떡거려요? 이랬더니 계속 내 옆에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러대? 음, 음. 혼날만 했네요. 뭘 그럴 수? 그냥 지나가는 행인한테 시비 건 거 아니에요? 네, 네. 성격 고쳐 불이나 키자. 자, 네. 1단계 불이나 키겠습니다. 아, 1단계란다. 또 1단계, 2단계, 3단계. 1주년 불이나 키겠습니다. 네, 저희 1주년 드디어 1주년이네요. 네, 1주년. 네. 기념 어우, 냄새. 네. 네. 불을 밝혔습니다. 네, 아 여러분 여러분 저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네, 네. 따뜻하게 지금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저희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좀 오래된 분들이시더라고요. 시작할 때부터 봐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 보고 저도 깜짝 네.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찐들이 많죠. 네, 그리고 또 금융권이 많아요. 음, 실제로 들었습니다. 네.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광범위하게 듣고 있다는 거. 야, 참.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네, 이게 조금 약간 보편화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좀 쉬울 수 있도록 더 쉬울 수 있도록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더 노력하겠고 한번 꺼볼까요? 꺼야? 아, 계속 틀어놓을까요? 이게 좋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없어 남자가. 네. 북한 얘기 그럼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불좀 딱 끄고 막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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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네. 스텝이 없고 둘이서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네, 꺼줄 사람이 없어요. 네. 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던 해죠.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 나왔을까요? 마이너스 4.7. 마이너스 4.5 나왔습니다. 아, 네, 오. 비슷했네요. 컨닝하신 거 아니죠? 촉입니다, 촉. 네, 네, 통밥 죽이죠. 네. 97년도 그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던 그 해 이후에 최대 낙폭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진짜 힘든 거예요. 네, 한번 좀 음. 보여드릴게요. 음. 네, 위에가 북한의 경제 성장률 추이고요. 뭐 마이너스 많이 기록했습니다. 최근 11년도 빨간색이요? 경제 성장률 중인데 아니요. 그 위에 표를 보시면은 빨간색 맞네. 네. 네, 아래쪽에서 차트로는 북한이 빨간색이고요. 파란색 남한입니다. 위에 표에서는 첫 번째 줄이 북한. 최근 11년도 중에서 한 5번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성장을 한 해도 겨우 뭐 조금 플러스 이 정도에 그쳤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산업별로 한번 성장률을 말씀드리면 광업 여기는 이제 총 비중의 28%를 차지합니다. 광업이. 북한에다가 석탄 같은 거 팔겠죠. 네, 특히 금속, 비금속 광물 북한은 중국. 위주로 많이 감소를 했는데요. 마이너스 9.6% 기록을 했고요. 비중 22%를 차지하는 농림업 여기는 7.6% 감소했습니다. 서비스업은 비중이 33%나 되는데요. 운수나 이제 음식 숙박 위주로 4% 감소했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경공업 중심으로 한 마이너스 3.8% 감소했습니다. 경공업은 특히나 이제 국경 봉쇄의 영향을 받아서 음식료, 담배, 섬유, 의복 전반적으로 줄어서 마이너스 7.5%나 기록을 했습니다. 수출은 또 우리나라는 수출 굉장히 조금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데 작년엔 물론 안 좋았겠죠. 네, 수출이 전년 대비 68%나 감소를 했습니다. 시계, 조화, 가발 중심으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품목도 굉장히 옛날에 많이 있던 품목인데요. 시계? 시계는 아니고 이제 가발 이런 네. 거 우리나라 그 70년대, 대한 60년대 우리 한국 무역사 보면은 처음에 가발이었죠. 네. 네. 네, 그리고 수입은 74% 감소를 했는데요. 섬유 제품, 플라스틱, 고무 중심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생활 필수품과 굉장히 직결된 항목이라서 실제 실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북한 국민 총소득은 35조 원인데 한국의 1.8% 수준입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38만 원. 한국의 3.7% 수준입니다. 1년이에요. 한 달이 예, 아니고. 월급이 아니고 1년에 137만 원이 월급이 아니고 1년 총소득이랍니다. 138만 원이 1년이고 우리나라는 한 3,700만 원대 정도 네.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에 북한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실물 경제는 2003년 수준까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저 북한도 약간 자존심을 꺾고 조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만나본 바로 자존심 진짜 세. 그래서 자존심 좀 꺾고 막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한국이 그렇죠. 한 1억 명은 됐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좀 그러면 한국의 성장 가능성도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별별 문제가 다 있긴 하겠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 근데 북한도 저 애 안 낳는 거 아시죠? 아, 그런가요? 우리가 이제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야. 북한하고 통일을 하면은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뭐 좋아질 거라고? 아닙니다, 절대. 근데 역전은 시켰어요. 당원을 가입 안 시켜준다 그러니까 애를 더 많이 낳는데요. 그래서 출생률을 좀 극복을 하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아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나요. 그런가요? 지금 그 인구 문제는 남북한 모두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한국이 정말 심각하죠. 지금 타이완하고 한국이 세계 최고던데요. 240위권, 음, 240개국 중에서 그 정도 240인가 하여튼 제일 꼬라비야. 그렇습니다. 네, 수치로만 봐도 굉장히 안타깝네요. 음, 네, 그리고 디디 추싱이 중국 정부를 달래고 투자자들한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상장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디디 추싱은 부인을 했습니다. 음흠. 일단 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요, 디디 추싱은 7월 중순부터 이 상장 폐지를 검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IPO했던 공모가가 14불이거든요. 음흠. 이 이상이더라도 매수 청구를 해서 기존 주주들한테 좀 보상도 하고 음흠. 중국 정부도 조금 숙이는 모습을 정부한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상장 폐지를 검토한다라고 했는데 이 소식에 장전 시간에 거래에서 40%까지 폭등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디리추싱이 해당 보도를 좀 부인을 하고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고요. 그래도 좀 기대가 남아 있는지 정규장에서 11% 상승 네. 마감을 했습니다. 그 돈을 갚아가지고 뭐가 남겠어? 안 남을 것 같은. 남을래나? 아니 뭐 공모로 조달한 거 다시 뭐 다 돌려주고 네. 그런 거죠. 네. 네, 물론 뭐 대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뭐 소프트뱅크나. 네.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백신을 접종하면 11만 원 지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뭐라고? 했습니다. 한 100불 정도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다 저 나라. 네, 바이든. 바이든- 아니 우리 만 원에 맞아줄게 만 원에. 만 원에 맞아줄게 저희 주세요. 네. 네, 하도 안 맞아서 이런 것 같은데요. 어.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예방 접종한 미국인에게는 불공평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면 모두에게 이익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위한 유급 휴가를 제공한 이 중소기업들이 손실을 사실 볼 수 있잖아요. 이 손실도 완전히 보전해 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28일 기준으로 미국의 1차 이상 접종률은 57% 정도이고 완전 접종률은 49% 수준입니다. 네. 네, 70%까지 빨리 도달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오래 걸리는 모습입니다. 네. 네, 끝났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이 초가 다 끝나기 전에 방송이 끝나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제 계속 걱정이었어요. 이거 다 파고들라 그래 막 다 타가지고. 네. 네, 오늘 기분 좋아서 조금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요. 지난 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는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